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54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18강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토지의 건전한권 설정 당시에 신축 중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의 건전한권자가 경매 실행으로 지상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지상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건전한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의 건전한권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에 완공된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이 제목을 가지고 이번 강의에서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92-7221호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하면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 요지를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의 사실관계를 도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결 요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그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을 대법원 92-7221호 판결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외형상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도 신축 건물로 인해서 토지 담보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어서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갑소유의 토지에 K은행이 건전한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건물이 신축 중에 K은행이 갑소유 토지에 건전한권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건전한권 실행으로 인해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완공된 건물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렇게 토지가 경매로 인해서 제3자한테 낙찰이 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그 지상에 있는 갑소유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강의에서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저당권자는 향후에 완공될 건물이 토지의 환가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판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토지의 건전한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 중이었을 때 그 건물이 완공되고 또 토지가 건전항권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그 해답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답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건전항권 설정 당시에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상에 향후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향후의 경매 실행 시 그동안 신축된 지상 건물이 토지의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도 토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며,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독립된 건물의 형태,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고 주벽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지붕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저당권자,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자나 건물 저당권자에게 향후에 토지나 건물로 인해서 불측의 손해를 입는지 안 입는지 이것을 판단해 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으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고 그 손해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18강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두 번째 판례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신축 중인 건물이 있었을 때 그 건물이 완공되고 또 토지가 건전항권 실행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건전항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이 지상 건물 때문에 토지 건전항권 실행 시에 그 낙찰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도 무방하다. 이것이 이번에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19강에서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핵심 판례를 계속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강 법정치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치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치상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법정치상권과 지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6개의 강의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으시면 정말로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꼭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판례 해설 목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두 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